버티고 버티다 참혹한 상황 터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 어음 부도율입니다. 작년. 작년 어음 부도율이 0.23%입니다. 0.23%라고 하니까 뭐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0.23%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0.23%. 자,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0.52%였어요. 어음 부도율이. 그리고 2000년에 0.39%였고요. 지금 2000년에 0.39% 이후로 최고로 높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15%, 2009년이 0.14%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0.06%였습니다. 2021년에도 0.07%였고요. 지금은요 0.23%. 자, 이러면 참혹한 상황이 안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표로 봐서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상태로 몰려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2년에 0.1%보다 2023년 0.23%니까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이 좋아졌느냐? 지금 좋아졌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아졌으면 이게 참혹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음 부도율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3년이 1657곳입니다. 예상은 1500곳 예상했는데 1657곳까지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 집계 후에 사상 최대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65%가 늘어났습니다. 1004개에서 1657개가 됐으니까 653개가 늘어나면서요 65%가 늘은 거예요. 자, 이런데 여러분 참혹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016년에 740개, 2017년에 699개, 2018년에 807개보다 2배잖아요. 2배. 코로나19의 위기 때 1069개였거든요. 그때보다 적어도 6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1657개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구장창 줄줄이, 아니 무더기로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더기로. 이런데 여러분 참혹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지표가 참혹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표가. 지금 관리 못하면 최악의 상황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도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표들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아니라 저는 터졌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법인만 이런 것 같죠? 아닙니다. 개인도 상황이 진짜로 나쁩니다. 보실래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3년이 10만 5,614건이에요. 임의 경매라는 게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3개월 동안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은행이 경매로 넘기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이 임의경매가 여러분 2021년 대비해서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248건인데 지금은요 10만 하고도요 지금 5,614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퍼센테이지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보면 충격적인 숫자에 충격적인 숫자. 저는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023년에 10만 5,614건은요. 전년 대비해서 집합건물의 경우 62% 늘었습니다. 집합건물이라는 게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가 3만 9,059건이 지금 최악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2014년 12만 4,253건 이후로 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개인까지도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참혹한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지표를 보니 참혹한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망하고요. 개인은 영끌해서 집이 경매로 쭉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온전할까요? 참혹할 상황이 안 올까요? 참혹한 상황이 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부동산 PF 대출 증가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금융권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당금 더 쌓아라. 아니면 점검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금융권 보험사도 뭐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까봐야지 알거든요. 43조 3천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금융권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까봐야지 합니다. 문제는 2금융권이 훨씬 더 어렵겠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최악이잖아. 6조 3천억 원이. 게다가 연체율이 지금 13%가 넘으니까 증권사 줄줄이 망한다. 상호금융 4조 5천억 원인데 새마을공고나 저축은행이 여기에 새마을공고나 축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단위농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저축은행도 9조 8천억 원 만만치 않고요. 여신전문금융기관, 캐피탈사, 카드사 만만치 않습니다. 26조나 돼요. 이게 안 터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안 터진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분양의 상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게다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이 10,000가구가 넘어섰습니다. 10,000가구가 넘어섰다는 것은 돈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 여러분 돈은 돌아야지 돈이거든요. 돈이 돌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자금난을 겪게 되고 그 자금난은 지금까지 법인들이 파산하는 것 이거보다 더 심각한 파산이 올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임의경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물가는 지금 꼼짝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금리와 고물가가 금방 내려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기업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장사가 돼야 되는데 경기까지 침체까지 겹치니까 이게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개인도 갚다가 못 갚으니까 결국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그냥 임의경매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결국 말입니다. 경기는 경기대로 힘들어지고요. 경기가 힘들어진 상태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는 직격탄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급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다가 옥죄일 수 있는 정말 참혹한 상황이 옵니다. 그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정관진 TV가 너무 비관적이다. 이 사람 또 이런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가는 이유는요. 지표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표가 추세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먹어가면서 저는 끝까지 제가 생각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 때문에 노딱이 많이 붙겠죠. 저는 노란 딱지가 붙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이야기는 꼭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집단지성으로 쌓기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분명히 참혹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황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